안녕하세요, 법정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서울에서 영업이 와가지고 회계사무실을 이전했다. 수수료도 싸게 해주고 잘해준다라고 하니 안 그래도 회계사무실 바꾸고 싶었었는데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근데 한 몇 개월 맡겨보다 보니 서비스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또 이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88,000원이요. 여기까진 좋았어요. 근데 88,000원이라고 했었었는데 55,000원만 받고 나머지 3만원은 상조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수료도 10만원 내던 게 8만원 나가는 거고 그 중에 5만원은 기장료, 3만원은 상조보험이니 상조보험이야 뭐 3만원 냈던 게 언제든지 쓸 수 있을 테니 이게 훨씬 낫겠구나 싶어가지고 덥석 이전을 하신 거죠. 과연 그게 관리가 잘 될까요? 자, 기본 기장료가 10만원입니다. 근데 기장료로 따졌을 때는 5만원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수수료가 반으로 줄었으면 서비스도 반으로 줄어야겠죠. 왜? 세무사가 다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 직원 고용해가지고 직원 월급 주면서 업체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직원 한 명당 10개씩 하던 거를 수수료를 반으로 낮추면 10개 할 걸 20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관리가 과연 될까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요즘 이렇게 영업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수수료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기장료 일부분을 상조보험을 왜 넣습니까? 세무사는 돈 받고 세금 신고하는 사람이지 보험을 가입해라 라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세무사가 보험을 권유할 때도 있긴 있어요. 세법적으로 비용 처리가 되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절세 하나의 방법으로 잘만 활용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좋은 절세의 방법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기장료 낮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조보험을 가입시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애시당초 세무사가 영업을 올 때 상조보험을 가입하라는 것 자체에서부터 의심을 가지시고 생각을 조금만 해보셨으면 잘못됐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영업이 발전이 되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또 그렇게 영업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를 꺾기라고 하거든요. 보험하시는 분들이 이제 업체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그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게 아닌 보험으로 받는 그걸 꺾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발전이 되다 보니 이런 식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세무사들보다 보험하시는 분들이 영업도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세무사다 보니까 이렇게 까이고 상처받고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게 생각하시고 잘 하다 보니 회계사무실 측에서 보험하시는 분들한테 자료를 주고 너희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기장료는 5만원만 주고 나머지 3만원은 네가 상조보험 가입시켜라 이런 식으로 또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토스해주고 세무사는 5만원 기장료로 업체 들고 오면서 나머지 3만원은 그분 상조보험에 따른 또 수당이 들어올 테니 공짜로 영업사원을 뽑는 거랑 마찬가지라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전화를 좀 요즘에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만 해도 2곳 정도가 연락이 왔습니다.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플을 이용해서 그냥 신고했다, 세무사는 만나지 못했다, 이 정도까지는 봤는데 이제는 세무사 측에서 연락이 왔다, 근데 기장료를 낮게 해주겠다, 근데 그 중에 일부분을 상조보험을 가입시킨다. 이제 그 다음번으로는 뭐가 발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세무사는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은 물건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잘해주고 못해주고 내 지식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가치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유튜버가 발달하다 보니까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은 정보 방출을 합니다.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저처럼 세법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이러한 지식들이 공짜는 아니거든요. 그냥 전화 와서 공짜니까 내 맘대로 뭔가를 물어보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굳이 그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한테 잘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것도 공짜의 지식을 들고 가는 거죠. 근데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원하신다면 수수료를 내고 상담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말고 다른 세무사님한테도요. 왜냐하면 저희는 서비스업이거든요. 친절하지 못하다? 그러기 전에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은 모르겠죠. 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본인은 되게 친절하게 하신 것 같죠. 근데 듣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고 굳이 얘기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세무사랑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 그냥 동네 가게 가가지고 물건 사는 듯이 내용자 흥정도 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저희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업은 돈이 많이 주는 사람들한테 좀 더 디테일한 관리와 좀 더 친절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서비스업인 회계사무실한테 적정히 수수료를 주셔야지만 기본적인 관리라도 들어가는 거지, 그 절반의 수수료를 내면서 많은 서비스를 받는 거는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수수료 싼데 가지 마세요. 비싼 데도 가지 마세요. 적당한 곳을 찾아서 가십시오. 대표님들 기준으로 적정한 수수료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거의 대부분의 통용되는 수수료가 개인 사업자 기장료는 11만 원부터 시작이고요. 법인 사업자 기장료는 16만 5천 원부터 시작입니다. 그 시작점보다 낮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기본적인 서비스도 못 받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금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수수료 5만 5천 원 플러스 알파 상조보험으로 영업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 생각해 보시고 가입하십시오. 결국은 또 몇 개월 있다가 이전하시는 게 대표님들한테도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또 담당자 바뀌고 그 담당자한테 내 인적사항들이나 뭐 기본적인 것들 다 설명해야 되고 대표님도 번거로우시니 본인의 스타일과 맞는 그런 세무사님 찾으셔가지고 오랫동안 기장 업무 진행하시는 그런 곳에 맡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